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과정은 실패했고 우리는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오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들 덕분에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마닐라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만난 후 한 말 그대로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회담은 35분 동안 진행되었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2025년 가을 이후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첫 대면 회담입니다. 35분간의 대화였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지금은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가속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와의 대화 후 앞으로 몇 달간의 갈림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전쟁은 더욱 끔찍하게 격화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마크 루비오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고 그의 발언들을 살펴본 뒤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크 루비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오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들 덕분에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적절한 환경과 형식에서 그런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세요. 첫째, 모든 기존 구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직접적인 인정입니다. 이것은 앵커리지 정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둘째, 마크 루비오가 말할 때 하는 이런 단서들입니다. 그는 적절한 환경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합한 조건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있다면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워싱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혹은 실제로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만난 후 마크 루비오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들을 논의할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마크 루비오의 발언은 왜 이전의 제안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제안들은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제안들이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루비오의 인용문에는 직접적인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앵커리지 합의라고 부르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그때도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점차 힘을 키우며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이우가 그때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브로프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마닐라에서 마르코 루비오와의 회담에 가져온 주요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의 말이요.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마닐라에서 공짜 귀리를 잔뜩 먹고 이런 정상회담에서는 음식을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뻔뻔함을 더했습니다.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과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데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미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마도 라브로프에게 준 귀리 좀 발효된 것 같네요. 자, 마르코 루비오가 양측 모두에게 전쟁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보았고
키이우에 대한 공격도 목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 모두 전쟁을 끝낼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라브로프와의 대화를 좋고 솔직한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외교 용어에서 대화가 솔직했다고 말할 때 이는 다른 표현을 위한 표준적인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로 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들릴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고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식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루비오가 서둘러 대화를 끝내면서 여기서는 대화할 사람조차 없구나 라고 말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이것을 외교적인 언어로는 대화가 솔직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러시아 측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라브로프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라브로프는 마르코 루비오에게 인용하자면 전선의 실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고 미국인들을 설득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라브로프는 마르코 루비오에게 콘스탄티노프카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곧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것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도처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늘 놀라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같은 외교관에게 라브로프가 저기 콘스탄티노프카라는 도시를 우리가 점령했다고 말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얼마나 됐죠? 우크라이나와 12년 넘게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했어. 상상해봐. 승리는 우리 편이야. 두 번째, 제 생각엔 핵심은 이겁니다. 인용하면 키이우 정권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모스크바가 워싱턴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브로프가 마닐라에 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은 젖었다, 소금은 짜다처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인들은 러시아가 완전히 썩어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이것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죠. 사실상 이는 이 야만적 존재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니까요. 그가 이 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정치적, 외교적 해결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 측이 2025년 8월 앵커리지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 지경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착 상태의 본질입니다. 모스크바는 앵커리지로 돌아가길 요구합니다. 모스크바는 마치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래스카에 간 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푸틴은 이미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는 공짜 귀리를 잔뜩 먹고 나서 들어보세요, 우리 앵커리지에서의 합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보루비오는 직접적으로 이런 제안들은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앵커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잊어야 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반복해서 말했을 뿐이고 35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라브로프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며 또다시 앵커리지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공식 대변인, 저는 그녀를 술꾼 마샤 자하로바라고 부르는데 그녀가 이번 만남이 바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스크바는 자신들이 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대화에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마크 보루비오르 회담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라브로프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모스크바가 테헤란을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무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문제는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CIA는 갑자기 러시아가 이란이 이 지역에서 미국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따로 방송 예정이니 꼭 시청하세요. 요약하자면
양측은 공식적으로 외교부처 간의 접촉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국제기구 활동의 틀 안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회담 이후 남은 전부입니다. 이 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사실상 돌파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묻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지만 지금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가속화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만남, 그리고 젤렌스키가 비트코프와 쿠슈너와 전화통화를 한 상황에서 가속화와 해결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와 함께 피스코프는 러시아가 협상 과정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으며 미국 협상가들이 시간이 좀 더 날 때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이 좀 더 날 때라는 표현은 피스코프가 여러 번 반복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크렘린은 워싱턴이 현재 이란 문제로 바쁘다는 점을 솔직하게 내세우며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시 중지에 기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닐라 회담이 왜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라브로프가 처음 어떤 입장으로 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라브로프와 루비오의 만남 하루 전, 블룸버그는 크렘린에 가까운 새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영토 요구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어떤 합의하에서도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수미주와 하르키우주에서 점령한 지역을 완충지대로 남겨둘 계획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돈바스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한 후에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올해가 끝나기 전에 도네츠크주의 남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관련된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이 기한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2027년을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에 대해 품위 있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즉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에 도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루비오가 즉시 키이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조건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브로프가 들고 온 다른 안은 없었던 듯합니다. 이것은 다시 교착 상태로 이어집니다. 마닐라에서 실패한 동시에 우크라이나 협상도 진행 중이며 이쪽이 더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리적인 사람들이 대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7월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와 통화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사람은 엑시오스의 기자 바라크 라비드로 자신의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와 백악관 모두 이 통화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는 외교적 노력을 되살리고 평화를 앞당기는 방법에 대한 좋고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협상가 루스템 우메로프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메로프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주미대사로 정쳐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 의뢰가 아닌 핵심 인물들과의 실질적 업무였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는 키이우에서 나토 주재 미국 대사 메토 위타커와 만났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가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측과의 대화 결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 생산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르크 루비오와 라브로프가 마닐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자국 영공 방어를 위해 자체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언은 제 생각에는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총리 미하일 마틴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까운 미래에 맞이하게 될 갈림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번 겨울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이 우리와 우리 군대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선에서의 인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전쟁의 새로운 격화입니다. 젤렌스키는 평화협상이 결렬될 경우 러시아 측에서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전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서 논리는 다음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더 단단히 지킬수록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약해지면 협상 없이 전쟁만 격화될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마르코 루비오의 만남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이 왜인지 기대를 걸었었죠. 첫 번째 만남은 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국 외교 수장들이 거의 1년 만에 처음 만난 자리였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만남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루비오는 미국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앵커리지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루비오는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 제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루비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정한 것은 2025년 8월부터 구축해온 협상 구조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거나 루비오가 지금 그것들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는 말이죠. 네 번째로 크렘린은 테스코프의 입을 통해 진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실제 전략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이란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닐라에서 우리 몰래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모스크바가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분야에 간섭하지 않고 유럽인들이 자기 일을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의 외교적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푸틴은 요구를 강화했고 미국은 새 개념을 찾으며 크렘린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즉, 젤렌스키가 말한 첫 번째 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선을 지키고 자체적으로 패트리엇과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며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따라서 어떤 멋진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은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앉아서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느낄 때 정확히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